포토샵, 프리미어,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든 어도비는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을까요? 구독 모델 도입 이후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최근 어도비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어디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어도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는 매우 잘 분산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취미 수준부터 하이엔드 전문가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고 있죠. 현재 어도비는 제품을 클라우드 베이스 구독 모델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도비사의 제품들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한 개의 소프트웨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매달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무려 어도비 매출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독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도 있으나 포토샵 한 개의 가격이 50만 원이 넘어가 매달 프로그램당 2만 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구독 모델의 장점인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를 이용하여 고객들을 이전보다 훨씬 많이 확보하였으며 매출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어도비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퍼블리싱이죠. 먼저 디지털 미디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도비사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프리미어, 라이트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비디오 편집자들에게 필수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판매하고 있죠. 이 다양한 제품들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배틀넷과 비슷한 느낌이죠. 배틀넷과 유사한 점으로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도비사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아도비 센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I 및 머신러닝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 및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기반으로 어도비사의 다른 제품들을 소개시켜주는 것이죠. 더불어 가격조차도 이 어도비 센세이가 소비자들의 행동에 알맞는 액수로 항상 최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시로 돈이 많아 보이는 고객이라면 비싸게 부르고 웬만해서 결제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고객에게는 무료 기간을 먼저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더불어 클라우드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팀이 함께 작업을 하던 작업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을 보내주거나 상사에게 확인을 받을 때 렌더링을 돌린 후 받아야 하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이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협업을 해야 하는 집단들에게 효율성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는 크게 특이하게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쪽은 독점 상태거든요. 물론 전통적인 마케팅들은 계속하고 있죠. 크리에이터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에어로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및 노하우를 알려주는 비엔스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마케팅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으로 더 많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중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익 마진이 엄청납니다. 96%의 매출이 순수익일 정도죠. 미디어의 매출은 어도비의 총 매출의 6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컨텐츠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요즘 고객들은 예전처럼 기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기능에 첨가된 부가적인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명품 브랜드인 티파니의 파란색 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애플의 흰색 포장 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등 상품의 기능을 사용하기 전부터 소비자가 겪는 모든 경험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불어 디지털 시장은 전통 시장보다 제품 교체 비용이 훨씬 저렴하여 소비자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버벅이거나 기능이 있어도 소비자가 못 찾는다면 저희 핸드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1초 만에 지울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기능을 찾는 것보다 지우고 새로운 제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새로운 소비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소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어도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업의 상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데이터화하여 알려주고 분석해주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도와주고 있죠. 데이터 앤 인사이트는 실시간 소비자의 기록 및 행동들을 데이터화하여 제공합니다. 컨텐트 앤 커머스는 소비자들에게 컨텐츠가 잘 전달 및 판매로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커스터머 저니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큰 스케일에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접속할 때와 구독자님이 접속할 때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을 전부 자동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애드버타이징은 모든 매체에서
통해서 광고를 자동화 및 관리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자신의 디지털 제품 또는 컨텐츠를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달되는 방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도비 측에서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키워주는 분위기이며 어도비 매출의 29% 정도를 차지 및 수익 마진은 57% 정도로 비교적 낮죠. 마지막으로 어도비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퍼블리싱입니다. 과거에 어도비는 프린팅 솔루션을 개발했던 업체로 아직까지도 인쇄 관련 작업을 작지만 하고 있다 합니다. 더불어 웹 컨퍼런싱, 웹 앱 디벨롭먼트, 하이엔드 프린팅 등 사업들을 유지하고는 있으며 매출도 유지만 되고 있다고 하죠. 소프트웨어 업종 특성상 경쟁은 항상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취미 부분에서 취미 수준의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되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고 하죠. 예전에는 포토샵만을 이용하여 사진을 편집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SNS에도 사진 편집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어 전문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재적이고 악랄한 아도비의 구독 모델로 효율 개선 및 신규 고객 확보를 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레고리트믹과 마케토는 어도비가 2019년에 인수한 기업들입니다. 알레고리트믹은 1160억 원에 인수하였으며 게이밍 및 미디어 관련 3D 편집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합니다. 증가하는 게임 및 미디어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 확보라고 생각되죠. 더불어 마케토는 무려 4.73조 원을 주고 인수한 마케팅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마케팅 및 데이터 영역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꾸준하게 개선시키는 만큼 ROE도 증가 중입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순수익은 좀 더 흥미로운데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통적인 재무 상태도 건전하다고 볼 수 있죠. 당연하게도 주가는 매우 비쌉니다. 다만 어도비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쪽에서 효율 개선 및 점유율 확보의 성공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도비의 익스피리언스 사업이 미디어 사업만큼 커질 수 있을 것 같나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